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사실상 다 받아들여졌다가 어제 이제 충격적 뉴스였다면 오늘 또 충격적 뉴스는 이제 어제 5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했는데 예. 당원 당규를 일부 고쳐서 비대위를 다시 구성하겠다라는 결론을 낸 점 예상하셨어요? 이런 결론? 저는 인용됐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 왔었고 많은 변호사분들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서 그냥 인용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벌어졌던 여러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반지성주의적인 일들이 바로잡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 대선 때부터 예상을 했습니다. 대선 때 투스톤즈 충돌 이준석, 윤석열 그때부터 저는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없거든요. 결국 윤핵관이 일을 칠 것이다. 그래서 당 윤리위가 열릴 때부터 그전에 저는 칼럼을 썼습니다. 왜 이준석 죽이기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그게 실제 지금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무리수가 이게 민사소송이거든요. 가처분 소송이라는 것은. 저도 뭐 법조인은 아니지만 다른 것 다 떠나서 판결문 황정수 변호사의 판결문을 보면 판사 황정수 판사. 황정수 판사. 예. 죄송합니다. 황정수 판사가 그 판결문을 조목조목 읽어봤거든요. 아주 길게 썼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판결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준석이 당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익이 부득이하게 훼손되는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되는 상황에 처해진 것에 대해서는 권리 구제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잖아요. 그다음 의원총회 결의도 계속해서 이게 꼬이고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러니까 그 판결문의 가장 핵심적인 건 이거죠. 국민의힘 비대위원회 구성 그리고 비대위원회 출발 전으로 되돌아가라. 비대위 출범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냥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하면서 그냥 내년 1월 달에 이준석 대표 다시 돌아오고 순리적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거지 인위적으로 다시 뭐를 만들어서 일이 진행돼야 한다? 진행해라?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참 그렇게 읽으셨는데 네. 뭐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그 김근식 교수도 그렇고 또 천하람 변호사도 그렇고 네. 뭐 지금 현근택 변호사. 뭐 어떤 네. 그 국민의힘 쪽 인사들 그 우리 출연한 분들도 방금 장성철 소장 얘기한 것처럼 네. 이 비대위 출범 이전으로 네. 돌아가는 것이 그리고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그 새로운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그렇죠. 하는 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네. 그러나 이미 한 번 빼든 칼 그리고 한 번 휘두러지기 시작한 칼을 도로 넣을 수 없다. 그게 이제 어제 의원총회 전 결론이라고 읽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당원 당규를 고쳐서 법원이 지금이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걸 문제 삼으면 최고위원 과반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입니다라고 당원 당규에 넣겠다는 거고 또 그렇게 해서 비대위를 새로 구성하겠다는 거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의원총회의 결의로 당 윤리위원회에게 이준석 전 대표 다시 징계해달라. 빨리 서둘러 달라라고 촉구한 것은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이제 더 이상 더 못한다. 완전히 결별선언뿐 아니라 빨리 나가라라는 네. 최후 통첩 아니에요? 저는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에서 당원 당규뿐만이 아니라 당 강령까지 다 고치시라. 그래서 당 강령에다가 당원에다가 이준석은 절대로 앞으로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제2항.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제명시킨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당원 가입을 독려했을 때 가입한 사람들은 당원 자격을 박탈한다. 이런 식의 것까지 다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비정상적인 일과 판단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앞뒤를 안 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은 자기 만족을 하고 있겠지만 상식적인 국민들께서 참 어떻게 판단하실지
걱정스럽고. 이게 이제 한쪽이 예. 내달리면 결국 맞은편도 내달리게 되고 부딪히잖아요. 예. 장성철 소장이 국민의힘의 명확한 비주류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군요, 지금. 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요. 상징이죠. 비주류 상징적 인물이 장성철이죠. 근데 저는 그걸 떠나서 당이란 곳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의견이 하나일 수 있는 겁니까? 예. 가족 내부에서도 하루에 뭐 24번, 36번씩 생각이 다 바뀌는데 그러면 저는 이건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의 의총에서 나오는 건 정치적 공범 현상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데 있어서 뭐 유무원에 이 참여를 한 거잖아요, 사실상. 당연하죠. 반대 의견은 뚜렷한 반대 의견이 없었지 않습니까? 아니 반대 의견이 실명으로 기명으로 보도가 쭉 나와요. 네. 최재형 의원이 뭐라고 반대했다. 그렇죠. 네. 김웅 의원이 뭐라고 반대했다. 뭐 조경태 의원이 뭐라고 했다. 하태경 의원이 뭐라고 했다. 뭐 윤상현 의원이 뭐라고 했다 나와요. 네. 그런데 의원총회 결론으로 맺어진 것을 누가 나서서 어떻게 적극 찬성했다는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이태규 의원의 발언으로 공감의 분위기가 컸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그 결의문 내용은 취지가 분명하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돌아올 수가 없고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어떻든 이 사안을 처리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고 어거지 비대위가 되는 거죠. 그냥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당헌 당규를 고쳐서 비대위를 다시 재출범하면 뭐합니까? 결국 무너진 여론은 회복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4개 여론조사 기관인데 MBS 여론조사입니다. 케이스테이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그다음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전체 응답자들은 거리를 두어야 한다가 73%로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요. 63%로 윤핵관과 거리를 두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의 해결은 윤핵관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의 행보도 보면은 공개적으로 이번 인용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예. 자명하면서 7국의 정도 때부터 계속해서 TK적 대구 경북의 기반을 가지고 예. 있는 이준석 대표입니다. 그리고 대구 떡볶이 축제에도 참여를 하는 이유는 본인은 TK 안 떠나겠다. 나는 나한테 배신자 꼬리표를 달지 마라. 나는 정면 승부한다. 이걸 분명히 했거든요. 그럼 결국 지금 이제 공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 또 윤핵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 처리할 수 있을까 싶지 않거든요. 아니요. 할 수 있을까를 떠나서 어제 의원총회 결론은 네. 여전히 윤핵관이 주도해서 이 상황을 정리하겠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서글픈 일입니다. 항복입니다. 항복.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누구에 대한 항복이요? 윤핵관들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이 항복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아, 그쪽에 항복하고 싶다고요? 네, 그냥 항복이에요. 항복.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냥 어디까지 망가지나 한번 해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박근혜 정권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당을 그 하나의 목소리로 끌고 가려고 했던 사람들 때문에 당은 망했고요. 박근혜 대통령 친박들 다 불행하게 됐습니다. 그런 전철을 왜 지금 또 밟으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 상당히 정의로운 분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에 탄핵소추위원장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들 국회 법정에 나가서 다 지적하고 눈으로 다 봤던 분이에요. 장제원 의원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나니까 저는 다른 것이 안 보인다. 이분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는 많이 보도가 됩니다. 네. 뭐 김웅 의원의 이 표현이 참 재밌더라고요. 비대위를 다시 구성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렁탕 집에 가서 설렁탕을 시켰다가 취소했는데 설렁탕만 취소했지 깍두기는 취소 안 했으니 깍두기는 나더라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식의. 또 최재형 의원도 이건 초과 상관이 다 타도 그냥 빈대 한 마리만 잡겠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비유들을 다 쓰면서. 두 사람 모두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예. 법조인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조인이 보더라도 비대위에서 이준석 대표를 상대로 해서 이런 내용 자체가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지금 근데 그 결의문의 내용은 또 윤핵관이 주도해서 이준석 대표를 완전 더 강하게 흔적 지우기를 하자는데 저는 이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 결의문 내용에 보면은
이전 대표에 대한 징계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야기는 뭐냐면 의원총회 결의로 아니, 윤리위에 그렇다면 징계해라라고. 이 징계안 처리의 내용이 포함된 걸 보면 이전에 지난 7월 7일 있었던 당원권 3개월 정지도 6개월 정지. 6개월 정지도 다분히 저는 영향을 줬던 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배 거죠. 소장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네. 제가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합리적 의심 얘기는 여기서 수십 번 네. 나왔으니까. 자제하겠습니다. 뭐 그건 객관적으로 윤리위원회가 판단하지 못했다. 네. 외부의 압력과 힘이 또 작용했다. 저를 야단치시는 너무 하신다고요. 그렇고. 예. 근데 오늘 뭐 두 분 다 지금 어제 의원총회 결론에 대해서는 시정관 비판만 하시니까 네. 제가 대신해서 아마 이 살벌한 권력 투쟁의 현장에서 네. 이미 투쟁이 진행 중인데 법원에 가처분 신청 하나 받아들여진 걸 가지고 이걸 없었던 일로 되돌리면 그러면 완전 굴복할 수밖에 없고 한 번 지면 그러면 뭐 이준석 대표가 다시 복귀하고 다음번 정당대회에서 당권은 이준석 대표 쪽이 만약 가져가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 못한다. 이 논리에 다들 그냥 고개 숙인 거 아닐까요? 그렇죠. 당원 당규가 근데 그렇다면 당신과 민심이 그렇다면 뭐 다시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하는 거죠. 그게 순리죠. 그게 민주주의고. 근데 그것을 역행하겠다라는 것은 나는 내가 근데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가동 불가능이다라고 이분들은 판단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 판단이 저는 상당히 잘못된 판단이다. 왜 그런 판단할까? 결국에는 사심이죠. 사심이다. 나는 싫어. 아유 이준석 대표 정말 싫어.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하고 정치하기 싫어.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 그리고 공천권 내가 완전히 장악해야 돼.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 뒷받침하고 우리 힘으로 2027년 정권 재창출 할 수 있어. 그래야 우리의 권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심과 욕심이죠. 그러한 것들 때문에 당과 보수 진영이 망가지고 있는 사실을 스스로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 정화 기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권력은요. 자꾸 움켜쥐려고 그러면 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없어져 버려요. 나눠야 되는데 아니, 그것을 뭐 모르고. 청취자분들을 위해 제가 이제 의원총회 네. 결의의 배경을 조금 이런 논리 아니었겠느냐 근데 정관영 라고- 앵커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라고 아니고요. 얘기했더니 네. 아주 그냥 몰매를 주시는 아니 근데 저는 정관용 앵커님 말씀처럼 작동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도 의총 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저는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호랑이 그렇게- 등에 탔다. 그럼요. 못 내린다. 가처분 제가 이전에도 그런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이 문제는 끝이 안 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윤핵관을 내치고 이준석 대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윤핵관은 더 강력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은 또 좀 달라요. 왜냐하면 네. 전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진보층이나 중도층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정적 여론이 있습니다. 언더독 이펙트. 아유 우리 준석이 안 됐어. 아이고 저렇게까지 이렇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너무한다는 그런 그럼요. 비판 그리고 이제 여론이 크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당원들한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윤석열과 이준석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은 윤석열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저는 예. 그런 상황에서는 어제의 의총도 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한 사람을 보는 정당, 다른 얘기를 용납하지 않은 정당, 그거는 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라는 우리 한자를 보면 바를 정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행동, 윤핵관들이 하는 행동이 그 바를 정자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는 것인지 정말 저 더 심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세요. 네. 참 이게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인정을 받는 그런 정당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생각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지도 정말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고요. 본인들이 당내에서 그냥 권력만 잡고 공천권만 잡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과연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권력자들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히 회의적입니다. 근데 배종찬 소장 표현대로 네. 국민의 힘으로서는 이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윤석열 정부 초반이라고 하는 시기적 상황으로 봐서도 이럴 수밖에 없는 결론을 내렸으면 그다음 잘하면 회복할 수 있나요?
저는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꼬인 거죠. 꼬인 것을 풀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안이나 또는 극복 노력이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이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허당이고 마치 헛발질을 많이 하는 것처럼 뭐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뭐 이런 따봉 엄지척 체리 엄지척 문자는 권성동 이렇게 비아냥거림도 있지만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희한할 정도로 핵심은 또 잘 짚어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무대행을 시작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6개월 뒤에 당원권 징계에서 풀리는 이준석 대표가 그때 돌아올 것이다. 그랬죠. 그런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나가서 그랬다가 그게 이제 꼬였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저는 왜 꼬이도록 놔뒀는지 방치했는지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윤리위원회에서 그것이 잘했든 잘못한 일이든 간에 당원권 6개월 정지가 이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그 당원권 징계 이유는 제대로 된 합법적인 합리적인 수순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내년 6개월에 6월 달을 앞두고 전당대회가 되면 그 당대표가 공천권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게 맞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도 엄연히 수만 명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들의 선택을 통해서 탄생한 당대표거든요. 아니, 실전 졸튼 그건 이제 그 이전 상황이고 아니. 그러다가 직무대행으로 정리하려고 하다가 이 이른바 그 문자 공개 파동 이후에 갑자기 당이 변하면서 비대위 체제로 가려고 했고 네. 이준석 대표를 공식적으로 해임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근데 거죠. 그것에 대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는데 그 해임 상태는 계속 유지하고 뿐 아니라 윤리위를 통해서 더 강한 징계를 해라라고 의원총회 결의까지 한 거잖아요. 이건 전면전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지금 여론으로나 또는 저는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법원에 가처분 신청 인용이 됐고 예. 본안 소송을 남겨두고 있더라도 이게 법 적용이 되는 건데 또 다른 꼼수를 통해서 비대위를 구성을 해서 본인을 쳐내려고 한다. 이거는 법의 결정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네. 여론은 더 악화되는 거죠.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 이하 많은 국민의힘의 법조인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판사의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와, 그 판사의 특정 지역의 편향성과 특정 단체에 가입했기 때문에 특정 단체는 가입한 바 없는 걸로 확인이 됐죠. 네. 근데 처음에 그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예. 이거는요. 국가 집권 여당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국가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국가의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판결에 대해서 법리적인 논쟁할 수 있어요. 반박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사법이 왜 정치에 개입해? 우리 정당의 자율권이야라는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특정 판사의 편향성과 알겠어요. 이런 걸 예. 가지고 얘기를 하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내의 비상 상황에 대해서 판사가 다른 판단을 했으니까 좋아요. 우리 당원 고쳐가지고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합시다. 명확하게 규정합시다. 네. 예. 네. 와, 저 정말 이런 사람들이 참 제가 알던 분들이었는지 자, 정말 그런데 충격적이에요. 우선 뭐 그냥 어찌 보면 사소한 궁금증일 수도 있는데 전 참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비대위를 새로 구성한다라는 게 어제의 결의사항이잖아요. 네.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나요? 당장 비대위원회 회의를 지금 하는 아니 게 상임정국위원회를 상임정국위원회. 여는데 상임정국위원회 소집은 누가 하죠? 의원들 4분의 1 이상. 아, 그걸로 네. 의원 4분의 1의 요청으로 상임정국위를 열고 네.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전국위원회 열어가지고 거기서 당원당규 개정합시다. 당원당규를 개정하고 거기서 비대위를 구성한다. 거기서 이제 규정을 넣겠죠. 이제 최고위원들이 3분의 1만 있거나 반 이상 없어지면 그러니까요. 당은 비상 상황이다.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 그 상임정국이나 전국위원회에서 새 비대위를 구성하면 그렇죠.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소급 적용해서 사후적으로 고쳐서 하는 게 맞나요? 아니 그러니까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밟은 절차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 측이 다시 가처분 신청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재신청하는데 저는 그것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판결문 내용을 안 본 겁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니지만 이번 인용의 내용이 첫 번째로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은 게 아니에요. 맞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상 상황이 문제된다라는 것을 적시를 했고 예. 세 번째는 더 핵심은 권리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행위들로 인해서 이준석 대표의 권리가 심하게 이준석 취소됐다. 대표의 그렇죠. 권리가 심하게 해서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예. 비대위를 다시 비상상황이라는 걸 당헌 당규를 통해서 고치더라도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이 법적인 영향은 여전히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처분 신청을 재신청하게 되면 또 인용되면 또 고칠 겁니까? 그 재신청하면 또 같은 그 수석 부장 판사가 심리하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신청도 그렇고 재신청도 그렇고. 재신청도 그럴 거예요. 아 근데 또 변경된 그 당원 당규에 의해서 새로 구성된 비대위면 이건 재신청은 아닐 수도 있네요 또. 아 이거 복잡하네요. 변호사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정치 이전에 상식과 합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정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우리 이준석 싫고 저 쫓아내야 돼, 그런 사심과 욕심에서 비롯된 일들이냐라고 본인들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뭐 사심과 욕심이라는 표현 계속 나왔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호랑이 등에 탔고 내릴 수 없다. 권력투쟁에 전철은 이미 떠났기 때문에 내릴 수 없다. 전 내릴 수 없다고. 권력투쟁은 끝까지 가서 승리해야 한다. 우선. 뭘 위해서 권력투쟁하냐고요. 뭐를 위해서. 결국에는 예를 들면 2024년 총선 공천 잘해가지고 우리가 다수 의석 돼가지고 윤석열 정권 성공시키겠다. 잘 성공시키겠다. 그런 차원이라면 이분들은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거나 주장하고 싶겠죠. 국민의힘이 강했을 때는요, 윤석열 플러스 이준석이었을 때가 강했어요. 예. 한 명을 내치면은 이게 장성재 소장님이요. 저기 선거에 도전을 안 하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거예요. 왜? 이 당 공천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공천 받아서 뭐 하겠냐고. 당선이 안 되면. 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분능 직설하고 듣고 계십니다. 1시 38분 막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죠. 유하영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나들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들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부터 정체가 시작돼 목천까지 막히는데요. 한 번에 20km 정체고요. 경기권에서는 안성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조심하셔야겠고요. 이후로 오산에서 주춤하고 도심에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한 번에 21km 막히고요. 경기권에서도 발안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밀리고 금천을 앞두고 속도를 줄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론 총 30km 밀리는데요. 서청주를 앞두고 속도를 줄이고요. 일죽부터 모가까지가 제일 버겁습니다. 이후로 경기 광주 분기점에서 중부 1터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윤 대통령의 지지율 뚝뚝뚝 떨어지고 여름 휴가를 보내고 새롭게 재출발하겠다. 대통령실의 뭐 일부 인사 개편을 통해서 또 뭔가 좀 시작해보자. 그래서 바로 이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기 바로 전날 저녁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연천에 국민의힘의 의원 연창에 직접 참석해서 으쌰으쌰. 네. 자, 그 으쌰으쌰 때에 즉 이 판결 나기 몇 시간 전에 분위기 한번 윤 대통령 목소리 들어보죠. 우리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 정권을 창출해 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정말 좋지 않은 이런 성적표와 또 국제적인 여러 경제 위기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권이 출범했지만 이제 더 이상은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또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이제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당정이 하나가 돼서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할 때 우리 이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되고 우리 정부와 당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목소리
연찬회에서 외친 소리 이러고 나서 이제 건배까지 오미자. 네. 차로 예. 주스로 하지 예. 않았습니까? 사실 여기 표현 중에 이게 더 이상은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 전 네. 정권의 잘못을 물려받았다는 핑계 이거 안 된다. 네. 이런 표현은 참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제가 조금만 먼저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길게 하세요. 제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면서 해법을 지금 대통령이 제시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지금 핑계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 핑계를 안 대면 돼요. 이준석 핑계를 대지 말고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하나가 된다. 미래 세대가 MZ 세대거든요. 예. 하나가 되는 것이 이준석이든 누구든 다 품에 안을 수 있는 것이 되고 그러면 마지막에 대통령이 강조한 게 뭐냐. 신뢰가 생기게 되죠. 그럼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방향은 딱 짚은 건데. 네. 그런데 이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또 파란이. 아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국민의힘 사람들은 왜 이 말 안 들어요? 대통령께서 국민만 민생만 생각하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핵관들은 이준석 쫓아낼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이준석을 완전히 그냥 흔적을 지워버리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이게 국민과 민생보다 더 우선시돼야 될 일입니까? 저 도저히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럼 어제의 의원총회 결론은 윤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원론적인 말씀과 본심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내부 총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대선을 이기게 한 당대표 아니냐. 과거에 나도 좀 기분 나빴지만 그냥 우리 이준석 대표 어쨌든 임기 뭐 채워주고 그냥 보장해주고 그렇게 또 순리대로 가자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으면 이러한 사단이 안 벌어졌을 거예요. 대통령부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대통령 되셨으면 다 품고 과거의 악연, 사감 다 지워버리셨어야죠. 그러한 통큰 정치를 원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슬픕니다. 어제 의원총회 결론도 그러면 윤심을 반영한 거라고 보세요? 반대로 그럼? 저는 반영한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께서 그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대통령 분위기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진복 정무수석이 권성동 원내대표나 아니면 윤핵관들한테 얘기했으면 어제 같은 결론은 안 나오죠. 정말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벌어졌을 텐데 판사에 대한 성토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것이고 또 그냥 어떻게든 쫓아내자. 이준석 흔적 지우자. 그거에 몰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심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불러서 만나야죠. 만나서 그동안에 서로 서운한 것도 있을 테고. 우리 그 얘기도 이 자리에서 벌써 제가 생각할 때 10번 이상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말씀이에요. 이미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은 대통령의 의중과 의원총회의 국민의힘의 지금 윤핵관이 주도하는 결의문의 내용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의 상태를 비판하지 않으면 저는 그동안 문재인 정권 시절에 한 3년 동안 방송 평론을 해왔는데 저는 평론가로서 뭐 그직을 아니면 평론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명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민주당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일들에서 비판을 많이 해왔는데 예. 국민의힘이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서 정말 참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어제 최악의 결론을 의원총회에서 내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평론은 계속 하셔야죠. 근데 그렇게 의원총회 결론이 난 게 그냥 착착착 진행이 될까요? 또 한 번 또 변화가 있을까요? 밀어붙이겠죠. 어쨌든 절차상으로 상임정국이 전국위원회 열고 비대위 새롭게 출범하는 것은 이제 절차상 문제가 없게 만들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가처분 신청을 이준석 대표 측에서 당내에서 내면 비판하는 목소리는 그냥 목소리로만 끝나는 겁니까? 몇 명이 안 되잖아요. 세력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게 구심점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 싸웠던 그 경선 기간 중에요. 유승민이라든지 아니면 홍준표 이런 분들이 비주류로서 자기 계파가 있고 어떤 활동 공간과 영역이 있었으면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항변을 할 수가 있었겠죠. 예. 근데 흩어져 있어요.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몇 분이잖아요. 5명 정도. 네.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 네. 건강한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선 전까지는 반윤핵관 세력이 만들어지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총선 이후에나 대선 후보들의 영향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오세훈 시장이나 원희룡 장관 또 홍준표 시장이 또는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운다. 그건 어려운 일이고요. 왜냐하면 총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적어도 총선까지는 게다가 지금 뭐 예. 원희룡 장관이죠. 장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죠.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죠. 그럼요.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렵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본인은 열심히 듣고 있다. 네. 자기 입장은 말 안 하겠다라고 딱 얘기했더라고요. 예, 다 눈치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윤핵관과 거리둬야 된다는 아까 여론조사 결과 말씀드렸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과 거리두기는 것을 거의 어렵다, 불가능에 가깝다 생각합니다. 항복이에요, 진짜. 항복. 장성철 소장이 항복한다고 하면 달라지는 건 없죠. 없는데 비판의 강도가 줄어들고 비판해봤자 뭐 하겠나 이제 그런 자포자기까지 드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나오는 그런 의견들은 대통령이 윤핵관을 몰아내고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더 쇄신하지 않겠냐, 분골쇄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도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겠습니까? 검사들도 더 이상 채울 수도 없는 것이고 윤핵관 대신 검핵관 이야기 나오는데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이야기고 네. 그리고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에 현직 대통령이 주축 세력을 스스로 몰아낸다. 그건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이준석 대표하고의 갈등 또 윤핵관에 대한 부담을 이재명 이제 뭐 당대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 당대표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인 민주당과의 대결 구도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윤명 대첩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처음 해보시기 때문에 정치가 잘 뭐가 뭔지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당정이 하나 되는 것, 다른 소리 얘기 안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은 대통령의 밝은 눈과 귀가 돼서 다른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를 오래 해보신 분들이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대통령은 선거 안 치러요. 선거를 치르려면 민심을 제대로 얻어야 합니다. 지금 하는 행동들이 과연 민심에 부합하는 행동들인지 다음번 선거에서 공천을 받았을 때 유리한 그런 행동들인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우리 장성철 소장은 뭐 항복에다가 거의 절망적이다 하더니 이제는 읍소작전까지 쓰시는 것 같아. 제발 좀 제 말 들어주세요. 정신 좀 차리시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별로 지금 국민의힘의 장성철 소장의 이 간곡한 조언이 저는 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기대했던 정치인들의 모습은 아니고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별반전은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권력 다툼, 자기의 이해, 선당후사가 아니라 선사후사. 예. 정치라고 하는 게 권력의 생리 그 속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죠. 하지만 성공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권력의 생리와 권력의 기본 속성을 민심과 버무려서 민심의 지지 위에서 실현시켜내는 것. 그럼요. 그게 진짜 권력의 생리의 그렇죠. 현실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냥 벌거벗은 권력의 생리로만 치닫고 있는 듯한 모습.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민심으로부터 자꾸 빈축을 사는 모습. 이게 뭐 이러다 보면 결국은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와 결합해 있는 듯한 그런 양상인 것 같아서 가장 가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성공적인 정치를 하려면 아니 진짜 권력을 쥐고 권력을 열심히 잘 행사하세요. 대신에 그게 민심과 이반되지 않는 방식과 그런 절차와 그런 소통을 겪어야죠. 근데 좀 안심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근거 없는 낙관주의와 함께 결합돼 있다. 지지율이 오르고 있잖아.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게 다음 주 되면 또 뚝뚝 떨어지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당의 비상상황이 아니고 비상상황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이 비대위 구성이 돼. 저는 국민이 비상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슬프고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예. 저도 슬프고 아픕니다. 자, 아마 순조롭게 다음 주 중에 또 국민의힘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할 거예요. 아마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이런 일이 터졌다는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극적인 변화 같은 것들이 좀 생기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였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엄민호가 부르는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야 함께 듣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